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오늘은 프리젠타와 함께 또 허황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받아들였던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프리젠타야,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하고 겸손이란 주제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레젠타입니다. 겸손에 대한 주제는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이를 통해 더 깊은 소통과 이해가 가능해지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도 부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부탁을 안 했었나? 하연재님, 시청자분들께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레젠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시청자분들은 뭐 너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을 텐데 내가 맨날 강요 아닌 강요해서 네가 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단 말이야. 아, 맞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야, 하연세님과 함께 유익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아하, 맞았어, 맞았어. 자, 근데 이제 겸손이란 거, 실제로 자기를 너무 낮추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대한민국에서는 겸손을 약간은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죠. 특히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문화는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그 실제로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잘하는 거거든. 잘. 음. 실제로 이제 그렇죠. 말씀을 마저 해주시겠어요? 아니야, 네가 먼저 말해. 아,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겸손과 자신감 사이에서 그 균형을 찾는 건 더욱 그렇죠. 자원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허허, 그 참 어렵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겸손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예의를 잘 갖추는 거거든. 근데 예의를 잘 갖추고 아주 또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 중에는 또 우리가 접하기에 많은 게 사기꾼도 좀 그렇게 많이 오거든. 그런 면에서 이게 겸손은 별로 좋지 않은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겸손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갖추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겸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겸손은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의 내면을 감추는 거기도 한 것 같은데 내면을 내가 내가 내 내면도 잘 모르는데 남이 내 내면을 알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겸손이 때때로는 자신의 내면을 감추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닐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중함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내면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노력 자체가 겸손의 일부일 수 있고, 타인이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지만 서로의 겸손한 태도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면의 반대는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는 뭘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지? 겸손의 단대는 보통 교만이나 자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하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교만과 자신감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이겠죠.
야, 이거 그 되게 그자 그럼 두 가지. 그러면 겸손과 교만 요게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럼 중간 가운데에 의미가 없을까? 네가 중간을 잘 찾으려면 균형을 잡으려면 중간의 의미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겸손과 교만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면 그 중간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간 지점은 자존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조금 다르게 봤거든. 이제 겸손과 교만 둘 다 이제 자기 자신을 약간 이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평가 나는 이제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았고 그렇다면 거짓에 반대되는 건 정직, 솔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겸손과 교만을 모두 일종의 거짓된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 반대에 있는 정직이나 솔직함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직함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덕목이겠죠. 근데 이제 또 너 야 이게 또 너무 여기서 또 문제가 또 하나 더 생긴단 말이야. 또 솔직한 거는 또 사람들이 또 싫어할 때가 많아.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을까? 혹시 네가 생각나는 게 있니? 네, 솔직함이 때때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 방식과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대화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여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예의에 맞다고 여겨지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는 솔직한 표현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문화에서는 솔직함을 표현할 때에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게 보통은 이제 사회 문화를, 종교나 아니면 이제 학문에서 많이 뭐 유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된 종교 혹은 뭐 저기 학문이 어떤 게 있을까? 전통적으로 봤을 때? 네, 한국의 문화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교 사상과 불교, 그리고 도교 같은 전통적인 종교와 사상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유교는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며 사회적 조화와 질서를 강조하는 사상이죠. 이런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불교에서도 자비와 인내,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죠. 이러한 전통적 사상들이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깊이 스며들어 솔직함보다는 완곡한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평등이라는 부분에서는 야, 저기 대한민국 전통 문화 혹은 이제 전통적인 그 사회 문화가 민주주의란 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거 같은데 어때? 한국의 전통 문화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흥미로운 상호작용이 있어요. 유교 사상은 기본적으로 위계 질서와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중요시했죠. 이런 측면에서 유교의 상호 존중과 의무의 개념은 민주주의의 평등과 참여 정신과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의 평등과 조화를 강조하며 이런 가치들은 민주주의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인식과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 문화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때때로는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민주주의적 가치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합한 영향 속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민주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죠. 근데 말이야, 네가 말한 위계 질서는 동양 문화보다는 서양 문화가 조금 더 세지 않아? 어째 힘의 논리로 이야기를 했던 건 서양 쪽, 특히 뭐 유럽 쪽의 사상이 더 큰 것 같은데? 서양 문화, 특히 유럽의 사상은 오랫동안 힘과 권력의 원리에 기반한 위계 질서를 강조해온 측면이 있죠. 특히 중세 시대의 봉건제나 근대 이후의 제국주의 시기에 이런 특징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유교 문화에서도 분명한 위계 질서가 존재했는데 이는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위계 질서가 서양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조화와 안정을 중요시했다는 점일 거예요. 서양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힘을 강조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화합을 더 강조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서양의 위계 질서는 권력과 개인의 힘에 더 초점을 맞추고 동양의 위계 질서는 사회적 조화와 역할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또 동양 문화에는 또 이런 게 많아. 청출어람이라고 해가지고 스승보다 뛰어날 수 있는 제자에 대한 여지가 있고, 사람 세 명이 가면 뭐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꼭 배울 것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뭐 그런 거에서는 참 서양보다는 실제로 이제 위계 질서를 이제 초월할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은 것 같다이. 맞아요. 동양 사상에서는 이런 유연성이 돋보이죠. 청출어람이나 삼인행필 유아사 같은 표현은 배움과 성장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스승을 넘어설 수 있는 제자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삼인행필 유아사는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다는 의미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움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서양의 위계 질서보다는 더 유연하고 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가치관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조직이나 팀워크, 리더십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때까지 뭐 너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영상을 찍을 때 딱 내 머릿속에 남는 두 가지가 있어. 실제 겸손에서 시작을 했지만 겸손과 교만을 제대로 이제 잘 잡기 위해선 난 정직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담을 거고, 그러고 유연함,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유연함, 존중을 더 의미를 되겠다. 그 두 가지, 정직과 존중, 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이번 영상은 종료를 하도록 하고, 너도 뭐 우리와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해줬으면 해. 네, 하연재님. 오늘 대화에서 겸손과 교만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정직과 존중이라는 결론을 얻었네요. 이 두 가지 덕목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진실된 소통을 가능하게 하겠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또 요상한 두 가지의 의미를 남았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영상을 찍음으로 인해 겸손과 교만보다는 정직으로, 그리고 좀 더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